원은 썼고 됐습니다. 합시다. 자, 오늘 우리 그 원의 방정식 할 차례거든. 맞다. 숙제 내고 와. 우리 가위바위보인데. 자, 합시다. 일단 진도 좀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 조금만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 할 차례거든. 근데 이제 잘 알겠지만 이제 원의 방정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봅시다. 원이 뭐지? 동그란 거. 가장 듣지 않기를 원했던. 아 그거 가장 변이 없는 거, 면이 없는 거. 그 일정한 맞죠? 거리에 있는 모든 아니 점으로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거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사취. 모임. 나중에 알겠지만 집합 다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점이 하나 있고 그 점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들 다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 그러니까 사취라는 말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취라고 해. 근데 그냥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괜찮? 그거 거의 뭐 한 시작한 지 3초 지나면 딴 생각하기 시작한다. 맞지? 거의 뭐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자, 우리는 이제 근데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했어?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 도형 위의 점을 내가 이제 좌표를 이제 x, y라고 잡으면 그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 x, y가 포함된 등식을 만드세요 이런 뜻이거든.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와 여기 이제 중심을 우리가 보통 센터라고 하니까 C, A, B라고 합시다. 이 점을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하자. 그리고 원 위의 점을 원을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이 원 위의 한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x, y라고 하게 되면 요 x와 요 y가 만족해야 되는 등식을 찾는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그 일정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일정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오케이? 지연아. 조금 전에 지금 무슨 거리가 r이다라고 한 거야? 점 반지름. P와 점 C 사이에 거리가 r이다고 한 거거든. 네. 그럼 뭐와 뭐의 거리지? 반지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그거 어디로 간다고 했어? 아 그거 그거. x 마이너스 a. 오, 맞아. y 마이너스 b. 이거 왜? 아 제곱. 그치 제곱. 하고 루트도 이렇게. 그치 루트도 하고. 자, 는 뭐가 영. 된다고? 0. 저기 나와있잖아. R. R 이렇게 쓰. 대곱. 아직 안 썼어. 여기까지만 해야 돼. 저기 우리 루트까지 쓰면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쓴 거지. 네. 그게 얼마가 되길 원한대? r이 되길 원한대. 맞지? 그러면 지금 x와 y가 포함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등식이 만들어진 거야. 저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안 괜찮아? 표정이 안 괜찮은 표정이라서. 자, 혹시 사연이 안 괜찮아?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친구도 양수고 이 친구도 양수인 보장되어 있어서 그리고 근호가 포함된 식은 다루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양변을 각각 제곱하는 겁니다. 양변을 각각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식 이게 이제 저점 P가 즉 점 C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바로 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쟤는 누굴 나타낸다고? 원을 나타낸다. 어떤 원을?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낸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는 어떤 원인 거지? 1, 마이너스 오, 그 다음에 반지름은? 4. 아니야. K 아니야. 루트 K 2. 이거 4야 4.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안 되지. 길이니까 음수는 안 되겠지, 맞지? 쌤이 4를 좀 못 쓰지. 자, 소율 표정은 그래 너가 없어. 이런 표정이었어. 자, 그래서 중심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x 제곱 더하기 도율아 그건 어떤 원이야? 원 중심이 0,0 0이고 반지름이 P 9야 9. 쌤 맨날 반대로 쓰시잖아. 9가 0이요? 에? 9 P 9 반지름이 3인 사람 원 같아요. 사람 같아요. 쌤이 귤을 반대로 쓰시는 콩나물 같아요. 사람 같아요. 사람. 나무 같아요. 나무. 연표 같아요. 연표. 이상해요. 쌤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렇게 너희도 칠판에 글씨 한 진짜 10몇 년 써봐. 그러면 쌤처럼 사소한 취미들이 생겨. 혼자서 어디로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중심이 1 그리고 반지름이 3입니다. 왜 한두 번 쓴 게 아닌데 지금 팩을 나가는 게 약간 많아. 어쨌든 자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친구를 가리켜서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근데 직선에서도 보고 2차 함수에서도 봤잖아. 표준형은 어떨 때 표준형이라고 불렀어? 특징을 알아보기 좋을 때.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잖아, 맞지? 그래서 알아보기 좋기 때문에 저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럼 일반형은 뭐지? 보통 이게 전개된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지? 직선도 y는 mx 더하기 n을 표준형. 맞지?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형 이렇게 했잖아, 맞지? 저 친구를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는형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이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하진 않고 보니까 결국 x와 y에 대한 2차식이면서 x제곱 y제곱이 있고 그다음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저런 형태의 식은 정리하면 원이 된대.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그리고 라지 by.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이제 약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지를 쓰나 봐. 저거는 그냥 관례야 관례. 그래서 저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려. 괜찮니?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도 봤잖아. 2차 함수도 꼭지점이 드러나는 식이 표준형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일반형은 뭐였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잖아.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우리 보통 뭐 했어야 됐어? 표준형으로 고치는 일을 했어야 됐지. 그래서 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사실 이득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친구도 뭐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변형을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게 우리가 일단 해야 될 행동이야. 괜찮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9는 0 이렇게 해볼게. 불. 알아서 잘 봐줘. 습관이 돼버렸어. 이미 타락했어. 저거는 제가 많이 힘들어? 저거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해? 소리 빼고는 괜찮아. 죄송하다 지금 몇백 번 맞은 거지 지금 이제. 아니 저는 오늘 처음 어? 와. 수업을 안 들었구나. 우와. 아니 너 봤어? 근데 아니 수업에 이렇게 쓰는데 요새는 저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진짜요? 아 맞다 봤다. 그래서 사는 좀 못 써요. 사는 너무 K 같아요. 사는 요새 진짜 더 못 쓰는 것 같아. 사는 요새는 더 못 좀 쓰는 것 못 같아. 써요. 요새는 더 못 쓰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조금만 신경 쓸게.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꼴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결국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괜찮지? 자 해봅시다.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랑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 4하고 여기도 플러스 4를 하면 처음식과 똑같겠지. y는 y제곱 6y 더하기 9가 다 있으니까 그냥 y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쓰고 는 4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표준형 고쳤어.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인 1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고쳐보자고. 이번에는 저 친구를 그대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라지 ax 하고 이제 그냥 한 번 더 씁시다. 한 번 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y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 앞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이 있으면 되거든. 4분의 a 제곱이 있으면 돼. 그럼 여기도 4분의 a 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제 by가 있으니까 더하기 4분의 b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도 더하기 4분의 b 제곱으로 하자. 그리고 더하기 c는 이것까지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냥 넘기면 좌변으로 우변으로.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리냐면 x 더하기 2분의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은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c거든. 근데 걔를 우리가 마이너스 4c라고 분자에 이렇게 올려버릴 거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저렇게 쓰는 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반지름이 루트 4분의 그냥 4도 안에 넣었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c인 1이 되는 거지. 지현아 괜찮아? 어디가 괜찮지 않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가 안 괜찮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준형을 전개한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전개만 했어. 맞지? 근데 이제 식의 형태를 봤더니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 x에 대한 1차항이 존재하고 y에 대한 1차항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이야. 그래서 그냥 걔를 간단히 이렇게 쓰기로 한다라는 건 약간 관례. 그냥 보니까 x제곱, y제곱, x1차항, y1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맞지? C가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 살아있죠. 사실 저런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 상수항을 C라고 씁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흐름이 좀 꼬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주어졌을 때 이득이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표준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중심 찾고 표준을 고쳐 일반형을 표준을 고쳐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걸 일반적인 형태로 그냥 또 한 번 더 한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 때문에 쌤이 억지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많이 불렀니? 학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습관이야 습관. 눈물이 그냥 눈에 보였는데. 어쨌든 봅시다. 얘가 뭐라고?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되려면 얘는 실수해야 되잖아. 게다가 양의 실수해야 되지. 그러면 이 친구가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얘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괜찮아?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 정리했는데 이 친구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걔는 원이 아닌 거야. 왜?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일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고 사실은 약간 의문다기보다는 이거 완전 제곱식을 고쳤을 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이 우변식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 실전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풀 겁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러면 뭐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좌표축이 접하는 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이걸 하나 샀거든. 트론드 그거 진짜 눈물 나는데.
그 뭐예요? 저 이탈리아 진짜 소스. 매워요. 진짜 매워요. 별로 안 매운데? 저 매워. 진짜 저 매워요. 맛있어. 그냥 졸리면 교회에서 잠깐 네. 저거 진짜 조그만 쳐. 네, 어머, 저도요. 저도요. 조그만데 진짜 쌤 그거 너무 눈에 넣어보세요. 쌤 그게 그 한국 캔디예요. 호흡 캔디. 안 저거 먹으면 안 돼. 화보 캔디가 저거 뭐야? 진짜 허브 조그만.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 이거 알아? 커피 그 사탕. 뭐예요? 커피 캔디. 그것도 맛 없어요. 그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난 놀랬어. 진짜 말투. 야, 얘는 쌤이 나도. 오 맛있는데 이거? 선생님 저 주세요. 많이 먹고 올래? 진짜 그거 먼저 먹어. 나도 술 나도. 나도. 네가 나 던져줘. 얘는 내 것도.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안 졸려? 이거 몇개 한꺼번에 먹으면 이거 먹고 아, 진짜 먹어. 내가 가위로 진짜 그거 진짜 그거 맞아. 근데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진짜 지금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해. 식사 같은 넌 거 알았어. 안 막혀. 괜찮아? 야야 두개 먹어보면 안 돼? 여기서 우리만 냄새 나. 야 얘은아. 두개 먹어. 여기서 우리만 냄새 나. 두개 먹으면 냄새. 소밖에 냄새. 선생님 근데 이거 말고 말고 냄새. 맛있어. 와 냄새. 어? 이거 말고 라떼 맛있어. 맛있는데. 아니 그거 몰라. 라떼 맛있어 달아요. 아 라떼 맛 알아. 그게도 맛있어. 아니 그런 거 좀 하지 마. 같이. 아니 자자자 뚜껑 좀 하나. 두개 먹어. 별로 안 화한데? 아니 그니까. 좋아야. 너무 몰입하지 마라. 아 제대로 봤다. 나는. 자, 우리 68페이지 그러면 잠깐 풀어볼래? 149, 150, 151 좀 풀어볼래? 68페이지에 149, 150, 151번. 이게 뭐야? 149번. 149번.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 맞지? 1번은 쌤이 먼저 말해도 돼? 0,2. 반지름은 루트 11. 루트 11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완전 쉽네. 저 여기만 풀려져 있어요. 소름. 5컴이 안 풀려져 있어? 응. 그리고 3이에요. 뭐지? 니한테 말한 거 얘들아 둘이 싸우지 마. 맞았니? 2,3이고 5예요. 마이너스 2,3이고 오지. 그러니까 많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네. 잘 안 들렸어. 앞에가 잘렸어. 사실 안 했어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루트 는 3이에요. 9. 아니 는 9. 반지름 제곱. 여기 r 제곱. r 제곱. 아 루트 3이 아니라. 아, r 거꾸로. 오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고 있어? 아 너는 후계 있구나. 조율아. 나도 싫어. 아니 내가 아까 빌렸잖아. 물 나도. 아니 김대리야. 핸드크림 어디가요? 제발. 이거 그 말 하자. 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따가 뭐지 무리가 이게 0되는 x, 0되는 y. 아니 그러면 내가 이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주시. 아니 반지름은 맛있는 진짜 나 그럼 그거 비밀이지. 핸드크림 거 물려주냐? 내 친구. 응. 밑에 거는 아니 싫어. 나도 아까 해줬잖아. 이 거꾸로 이제 얘 했던 거를 여기다 그대로. 지금 이거 비디오 다 찍혔어. 와 진짜 집에 속에. 시끄럽다. 한번 같이 해봐. 소율아, 너 설마 다 되어 있다는 그 아니라고. 통계로 9번씩 풀었겠지? 내가 가서 확인한다? 아니 선생님 어? 근데 51까지. 근데 방금 완전 너무 야 얘가 일단 이건 자기가 150번까지 그럴 걸 했잖아. 151까지 151. 네가 나한테 뭐라 한 게 문제라고. 왜? 조용히. 야. 소율 너 지금 뭐해? 쌤 150번 아니, 했는데요? 선생님이 완전 딱 쉬고 고쳐야 돼.
이렇게 쓰면 잠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어? 요거랑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고 상수항 맞춰줄게. 근데 이래서 이걸 해야 돼. 못하나 봐. 응용을 못하나 봐. 괜찮아? 이게 수를 배운 이유는 있어. 좀 가기. 뭐예요? 뭐? 다 했어? 뭐예요? 뭐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너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쪽쪽 이거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어야지만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기 x에 대한 2차와 1차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y에 대한 2차와 y에 대한 1차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지. 상상을 전부 다 오변 넘기고. 근데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원이 아닌 거지. 계산이 틀렸거나 원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좀 차이 몇 번이야? 몇 번이 안 돼? 151번 3번 3번? 진짜 아픈 되는데? 1 남아.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근데 다 했니? 네. 오, 알았어. 근데 조금만 정해주면 안 될까? 네. 자, 이렇게 좋아졌으면 얘가 어떻게 돼?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가지고 완전식을 만들려면 원래 더하기 9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12가 있었으니까 9를 땡겨가자. 3이 남는 거지. 얘를 이제 9 더하기 3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을 하나 쓰고 이제 여기 9 썼고 마이너스 6 썼고 x제곱 썼어. 이제 남은 거 y제곱 4y 4가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 여기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주잖아. 여기 요 4랑까지 해서 완전식을 만들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는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인 거지. 2번도 해줘. 아니 1번도 해주세요. 오 맞았다. 1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는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는요? 그럼 8x로 그거 만들어요. 그렇지. 완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16이 되고 그러니까 얘랑 가지고 완전식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여기도 16을 더해줘야 처음 식이랑 똑같지. 네.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 4,0. 4,0이 중심 반지름 4. 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해서 맞지? 조금만 있다가. 괜찮니?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군요. 자, 근데 제 맘대로 막 16 저렇게 1 플러스 추가해도 돼요. 양변에 같이 더했잖아. 그러니까 등식 양변에 같은 순환식을 더해도 되는 거지 사실은.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봅시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그 다음에 1,6을 지나는데 소율아 네. 1,6을 지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중심이 이거라고 했고 지금 반지름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레이디어스 이게 이제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R이라고 이니셜을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해봅시다.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는 I 제곱 이렇게 쓰면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얘가 어딜 지난대? 1,6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리고 R은 무조건 양수잖아, 맞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값이 구해지면서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값을 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A점이 0,3이고 B점이 4,1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
1번 다시 한번 봐볼래? 아 이게 쌤이 약간 깜빡깜빡합니다. 나한테 뭐그 깜빡은 아니야? 그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반지름을 R이라고 잡기만 하면 식을 저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우리 아까 했던 거 여기 어디 갔지? 아무 풀어. 그 1번 문제가 그거지. 2번 문제였나?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잖아, 맞지? 근데 반지름은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원방을 만든 다음에 그럼 저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1,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R 제곱이 결정되면 저 식에서 미정계수가 없어지므로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맞나? 2번 문제 맞군요. 봅시다.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되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겠지. 원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 중심은 누구겠어? 3분의 2점 A와 B의 중점 맞지? 반지름은 뭐가 되겠지? 그냥 저 A, B 길이 구해서 절반을 하든 혹은 내가 찾은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든 하면 되겠지. 괜찮니? 해봅시다. 자 중점 찾자. 중점 더해서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2,2가 되겠네. 맞지?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반지름은 그냥 2점과 2점 사이 거리 구하자. 그러면 2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2 빼기 3의 제곱이면 이렇게 할까? 그럼 얼마가 돼? 얘는 루트 5가 되지. 그러면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넘어갑시다. 얘는 간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반지름이 루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0,3과 2,2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잖아. 지금 그거 반지름 아니야? 그거 아닌데? 아니 근데 그냥 근데 이 지름을 구해서 나누기를 해도 괜찮지. 그리고 얘는 누구 자리야? 반지름 자리야? 반지름 제곱 자리야? 제곱. 그래서 루트 5 제곱으로 쓴 거야. 해결된 거 맞아? 네. 자 넘어갑시다. 3번 볼게.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대.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대.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1,2와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5,-1을 지나는. 자, 이게 사실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은 사실 첫 번째 부분 거의 안 쓰긴 하거든.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 물론 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두 가지야.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표준형을 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표준형은 미정계수가 뭐지? 중심과 반지름, 맞지? 일반형은 미정계수가 뭐야? 1차항 계수,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 이렇게가 미정계수야.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표준형을 접근할 건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x좌표도 y좌표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문자를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중심을 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y좌표가 뭐가 되지? 여기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3a-5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a, 3a-5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저 직선 위의 점이라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는 거지. y좌표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때 이제 1,2와 5,2 참 여기서 중심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식을 만들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3a-5 전체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지? 응? A랑 R이랑 두 개잖아, 맞지? 그리고 R은 양수이 보장돼 있어 제곱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대입하고 이거 한번 대입하면 이제 등식이 두 개 만들어서 이제 A와 R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게 첫 번째 방법. 괜찮아? 여기서 약간 머리를 써봅시다. 머리를 써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원에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잖아. 여기 접점이 있지.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그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어. 괜찮아? 자, 다시. 선생님 그림을 조금 삐뚤어 그렸는데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리면 요 위에 반드시 중심이 있어. 근데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현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 현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현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존재해. 이 둘의 교점이 얘가 중심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중심이 원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저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y는 3x-5라는 직선이.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점이 원 위에 있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뭐가 돼? 얘가 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의 뭐가? 이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찾는데 이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랑 연립하면 그냥 중심이 바로 나와.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까지 구해서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으냐면 원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2차식이 많이 나와서거든.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1차식끼리 연립으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계산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 설명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어? 그냥 다 이러면 좀 곤란하긴 한데. 현은 현은 알아요. 저기 앞에도 있잖아. 네, 예감해요. 자, 어쨌든 현을 수직 이등분 하게 되면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존재하거든. 왜냐면 사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아.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다 같은 거거든. 그럼 다 같은 것 위에 누구도 존재해야 돼. 중심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 길이와 이 길을 갖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수직 이등분선 하게 되는 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중심이 이 흰색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현 위에도 있대. 그럼 그 둘의 교점이 뭐야? 직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면 점이 유일하게 결정되거든. 그럼 그 유일하게 결정되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중심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쳐내느냐가 해설의 이제 문제 풀이의 퀄리티를 이제 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을 이거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봅시다. 더해서 1은 하면 3, 더해서 1은 하면 0, 그리고 저 친구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야. 수직 기울기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y는 x 마이너스 3 직선이 될 거예요. 3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y끼리 같다고 놓으면 x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2x는 2가 되어서 x는 1이 될 겁니다. 여기 1 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얘가 중심이야. 얘가 중심.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와 1,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저거 너무 간단하다 맞지? 5, 마이너스 2와의 거리를 구할까? 어쨌든 거리가 4야. 거리가 4야. y좌표 같으니까 그냥 5에서 1 빼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이 4고 중심이 뭐래? 10 구하는 거 끝났잖아. 사실 좋은 풀이거든.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나랑 좀만 힘내자. 질문 있어? 자, 일단 그 만약 두 번째 방법이 좀 불편하면 바라는 거는 이제 방법 비교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가 기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는 건 이제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도형 문제를 저렇게 성실하게 풀기 시작하면 실력이 안 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게 사실은 꽤 중요하긴 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4번 볼게 4번.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를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더하기가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8y 그리고 더하기 1은요 이 친구 일단 표준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쓰고 더하기 1 더하기 1 쓰자. 그 다음에 이거 쓴 거야. 8y니까 더하기 16이 필요하지. 네. 더하기 16 쓰자. 이제 얘 써가지고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이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a 남아있는 거 넘기자. 17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중심이 뭐야? 1,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얼마가? 루트 17 루트 17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1,b 1,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 이제 끝났잖아. 그럼 b랑 마이너스 4랑 같을 거고 9 루트 17 마이너스 a가 3이 돼야 되니까 17 마이너스 a가 9인 거지. 그러면 a는 8인가 8?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뭐 어렵다고 해? 우리는 근데 약간 계산이라서 그냥 일반형을 표준형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5번도 봅시다. 5번. 5번도 쉬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는 제로. 이 친구가 원이 되고 싶대. 근데 쌤이 아까 여기 지문 그 글씨가 보였는데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우변이 뭐 돼야 한다고? 양수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이었으니까 그거 하면 그냥 이렇게 빼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1이 있네. 이거 쓰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더하기 이제 y제곱 4y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랑 이거 쓰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는 4가 될 거고 플러스 k를 넘겨서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돼야 한다고? 얘가 양수. 그럼 이게 끝이야. k는 4보다 작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 이건 넘어갑시다. 근데 그거 지우시기 전에 저거 왜 반지름 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지름을 왜 2라고 생각해? 저기 거리가 2잖아요. 저기 중점이니까 중점이라서 중심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 다른 한 점이 뭐였지? 저기 0, 얼마? 0,3이었는데.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애초에 루트가 없는데? 이게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아야지만 x좌표의 차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 거리 점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보여? 루트였다고 빼죠. 근데 루트는 나중에 뭐 제곱 빼기 제곱 더하기 빼기 제곱 루트잖아. 얼마나? 이상한 포인트에서 이상하게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자, 진행합시다. 잘 이해하고 있어? 아 근데 현아, 근데 다 렉기 나온 것 같아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여기 뻐근하게 여기 부어 있어요. 저 아까 계속 아팠어요. 저 그걸 쌤 설명들을 아까 여기 잡고 그렇지. 어떡해요? 국가 해봐
그러니까 집 가는 거야. 집 가는. 근데 이게 다를 게 없잖아. 근데 너 아 맞네. 너도 날 만들었어. 맞아요. 저 얘랑 아 문제야 이거 아. 진짜 장난 같죠? 얘 진짜 뽀뽀예요. 싫어 진짜. 땅이 내가 최대 피해자라고. 자 0,0, 2,2,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0,0, 2,2,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미정계수가 몇 개지? 좋아요. 강의도 졸리네. 질풍노도 같은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먹고 물 마시면 완전 잘 돼요. 얼음물 마셔야 돼. 차가워. 되게 다른 거죠. 오케이. 자, 하나 남았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몇 개 안 남았네. 자. 혹시 이거 3개 남았는데 한 입에 더 보죠? 똥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퓨아가 쌤이랑 약속을 배신드린 걸 생각하면 얘기를 먹으러 몰라가지고. 약속이요? 오,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하지 않았다. 오케이. 다음부터는 더 가까이 있자. 자 봅시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 표준형 머리에 떠올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쓸게.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는 r 제곱 이 친구를 발휘해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미정계수가 몇 개니? 3개. A, B, R 3개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또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c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 이 두 번째 일반형에서도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 저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점이 3개 주어지면 원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뜻이기도 해. 미정계수가 3개니까 등식 3개면 구해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저게 일단 첫 번째 컨셉이고 첫 번째 접근이고, 자, 두 번째 접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저 원은 그 삼각형의 외적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적당히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게 되면 이제 이런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약간 그림 기쁘지만 어쨌든 괜찮아? 그러면 저 원은 외적 원이라는 말은 저 친구의 외심, 이 삼각형의 외심이 저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심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저 친구가 원의 중심이라면 원 위의 점이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어때야 돼?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겠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편의상 C라고 하게 되면 P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 이 친구를 C라고 잡았을 때 이 PA는 PB는 PC를 만족해야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는 전부 다 뭘로 풀었어? 1단원에서 풀 때는 방 3으로 푸는 거야. 2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외심으로 푸는 거야. 왜?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때 우리가 외심을 쓰는 거야. 자, 아니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지 참.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고 이 단원의 적절한 풀인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방일이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좀 적절한 풀이를 판단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야. 명령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C가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두 번째로 2를 대입합시다. 2. 그러면 4다. 요 밑에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이 식은 이제 결국 정결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계산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 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제 마이너스 2와 6을 대입할 겁니다. 4
더하기 6, 6이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해서 a와 b를 마저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둘이 그냥 세로 더해버리게 되면 요거 더해서 8, 요거 더해서 40, 48이 되겠네. 그리고 8b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a도 6이어야 되겠네. a도 6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 빼기 아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y는 제로 이렇게 만들죠. 이게 어? 아 그러네. 쌤이 이거가 0 된다고 착각했어.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8 하면 여기가 2여야 되나 같지? 2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2. 땡큐. 그러면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계산해 봤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뭐 하자라고 했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맞지? 혹시 질문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한 풀입니다. 괜찮? 근데 이제 사실 그 만약 내가 이제 잘 해석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여기가 이제 0,0이 있고 여기 2,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6이 있는데 마이너스 2,6은 좀 그러네. 여기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이제 저기 그 방법 2로 풀었을 때 이득은 크지 않겠군요. 왜냐하면 수직 이등분선을 찾는 계산 자체가 좀 불편해서 얘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쌤이 좀 착각했는데 저 ABC 중에 두 점의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은 일이 생기면 이제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계산이 좀 더 빨라지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첫 번째 풀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책에서 잘 낸 거죠. 책은 의도가 이 풀이를 사실 하기를 바란 거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풀이도 있긴 한데 이 풀이는 사실 이제 그 평면좌표 일단은 이후에서는 쌤도 잘 안 써.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마지막 풀이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야 되군요.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로 가냐 하면 67쪽 가는 겁니다. 67쪽.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주제 4번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축이 어차피 두 개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두 번째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세 번째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진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x축과 위에 이렇게 접할 수 있고 x축에다가 x축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몇 가지?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x축과 y축이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접근해 나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자가 풀이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중심의 좌표를 표현하는 게 풀이의 시작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 B가 되겠지. 중심 y좌표 B가 될 겁니다.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이 중심이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치? 이제 B가 음수라서 길이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 이제 얘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이 A, B일 때 반지름이 절대값 B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항상 괜찮은 거지. 저게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x-a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은 B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이랑 그냥 B의 제곱이랑 같아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제 미적계수가 몇 개지? A와 B 두 개지. 그래서 정보가 두 개 주어져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네. 자, y축이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네, 중요해. 사실 그 쌤이 진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번 턴에 최대한 많이 알고 다음 턴을 이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y축이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그냥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미지수를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a, b라고 잡으면 여기는 반지름이 a가 될 거고, 여기를 a, b라고 잡으면 여기는 반지름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중심을 a, b라고 잡자. 그때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되더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아니 이해하고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서 사실은 결국 해야 됩니다. 결국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해놓는 게 더 많이 익숙해질 기회를 주겠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맞지 교환? 살아있어 교환?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우리가 x축이나 y축 중에 하나에만 접한다는 정보, 그러니까 하나에 확실하게 접한다는 제한적인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보통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워 나가거든. 근데 이제 지금 x축과 y축이 모두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 나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을 조금 그려봅시다. x축, y축을 그려놓고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자. 모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자. 모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자.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리자. 자, 그때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지? 어차피 이 길이도 반지름이고 이 길이도 반지름이라서 이 점의 좌표를 r,r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괜찮아?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 친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인데 이번에는 이 점의 y좌표는 음수잖아. 그래서 r, -r 이렇게 쓰게 된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해야 되니까 -r, -r이 만들어질 거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r, r이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어느 사분면인지 알게 되면 중심의 좌표를 전부 다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2,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원을 모두 찾으시오.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2,1을 지나면서 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어떻게 할까?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2,-1은 어디 있지? 이쯤에 있겠네.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크다랗게 x축, y축이 모두 접해야 돼서 이렇게 하나 커다랗게 그릴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r, -r. 근데 생각해보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은 4사분면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r은 길이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는 양수이고 y좌표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r, -r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이 r이니까 식을 어떻게 써? x-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근데 중심 뭐래? 2,-1이래. 지나는 점이 2,-1이래. 그럼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잖아. 대입을 해. 그러면 조금 버텨. 2-r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은 r 제곱 식이 만들어지겠지. 식을 정리하면 r 제곱 -4r 더하기 4 r 제곱 -2r 더하기 1은 r 제곱 만들어서 r 제곱끼리 지우면 r 제곱 -6r 더하기 5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마이 마오가 될 테니까 r은 1 또는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반지름 1과 5인 두 원이 존재하는 거야. 그때 요 1을 한번 대입하면 원방이 하나 나오고 또 5를 대입하면 원방이 하나 나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한 거야. 괜찮아? 다시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 오케이? 네. 두 축이 모두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고 저 점의 위치,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의 위치와 중심의 좌표의 부호는 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같은 사분면이 있을 테니까. 우리 저녁을 좀 가볍게 먹는 게 어떨까? 뭐. 그래 맞지? 조금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먹었어. 어쨌든 봅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있는데 공간을 하나 비워놨잖아. 지금 공간을 하나 비워놨잖아. 아니야 멋있어. 자 어쨌든 봅시다. 공간 여기 비워놨잖아. 여기 뭐 쓸 게 있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하나의 특징이 더 있거든. 얘는 중심이 y는 x와 y는 -x 위에 존재해.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생각해봐. 여기 -r, -r은 x좌표, y좌표 같잖아, 맞지? r,r도 x좌표, y좌표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중심이 저 y는 x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같은 이유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이 y는 -x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려면 혹은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거나 혹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할 때만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그려져. 그래서 뭐 저런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말하면 중심이 될 수 있는 점이 y는 x직선 위에 몇 개 있는지 y는 -x직선 위에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서 푸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 모의고사에서 의미 있는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어. 이 문제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152번을 그냥 땡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거. 152번 문제 보게 되면 중심이 -1,3이고 x축에 접한데 여기가 -1,3이 중심이고 x축에 접한대. 이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3인 거야. 그러니까 중심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y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 중심이 3,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3,1일 겁니다. 이번에 수선을 발내리게 되면 이 친구가 반지름이 될 거고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3이길 똑같은 방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2,-2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4,3면 위에 점이 되겠지. 여기가 2,-1 겁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은 얼마가 돼? 반지름은 2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애매한데 어려운 걸 설명하면 좋고 쉬운 걸 설명하면 집중을 안 하고 쉬운 걸 설명해주세요. 쉬운 거? 지금 엄청 쉬운 거 있잖아. 근데 어려워요. 자 일단 해봅시다. 몇 번을 할 차례냐면 우리 7번 넘버 8, 넘버 7 8.
그 쌤이 언제 쉴지 미리 이야기해줄게. 쌤이 안 쉴 것 같아. 응? 78페이지까지 하면 안 돼. 왜? 물목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진짜. 보면 안 돼요? 안 돼. 너 임마 그럼 이제 잡혀가 진짜로. 아니 쌤, 저 물목 보면 안 돼요. 특수폭행. 우리 지금 약간 숨만 돌리고 하자. 이렇게 쌤 이어서 쭉 할 거라서 영상 끊고. 시다. 좋아요. 좋아 너가 쌤을 이렇게. 쌤이 약간 매우 그 이중적인 마음인 거 알아. 약간 미안한 마음이라 내가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알아. 쌤 요새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는 아니 쌤 그거 이런 주황주황 해야 돼. 쌤이 이제 품위를 갑시다. 다시 이제 중요해. 근데 쌤이 막 이게 그 중요하다는 것의 기준이 결국은 시험 얼마나 잘 나오느냐인데 또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오면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x축과 우리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축 중에 하나에만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을 미지수를 잡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잡고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2,-를 만약 지나면서 여기 접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4,4분면의 점이잖아. 중심도 4,4분면에 존재가 돼서 얘의 좌표를 r, -r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은 반지름의 기니까 양수라서. 그리고 나서 이 층을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지난다 대입범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풀어서 이제 구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위에 원의 중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의미 있는 문제들. 사실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요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사고가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이야. 좀 마요했더라. 여튼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여기는 이제 x축과 y축이 접한다고 했잖아. 걔는 x축과 또 다른 한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고 해서 얘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7번 문제는 이제 중심이 이제 저 원, 주어진 원과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자, 1번 봅시다. 자, 이렇게 주었는데 이 친구와 이제 중심이 갖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약간만 생각해 보자고. 내가 굳이 표준형을 끝까지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지? 결국 x-5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은 중심은 x좌표는 5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x-5의 제곱 어쩌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은 5인 거지. x좌표가. 같은 방식으로 이 y제곱이랑 4y를 가지고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를 찾아서 완전제곱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인 거지. 사실은 굳이 저 문제에서는 이제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저거 1차 함계수 나누기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1차 함계수 나누기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만약 근데 이게 불편하면 어떻게 해? 결국까지 y 더하기 2의 제곱하고 여기서 25 딸려 들어갔고 여기서 4 딸려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4 더하기 4 그리고 20 넘겨서 빼기 20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의미가 9가 될 테니까 의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긴 하겠지. 만들어지긴 할 건데 저거보다는 그냥 중심의 좌표만 구할 수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런 건 이제 하다 보면 는다. 그거 지금 뭐 하는지는 알아? 근데 이제 그냥 완전히 고쳐도 괜찮아, 알았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1초 더 걸리면 되지.
자 이거 하면서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5,-2니까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지겠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y좌표 함수라서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5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는 4 이렇게 만들어지. 괜찮아? 안 보였어? 보였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1,0과 2,-1을 지나고 1,0과 2,-1을 지나고 어디에 접한다고? y축에 접한다고. 뭐 어떻게 하지? 뭐 하라고 했지? 중심의 좌표를 미지수로 갖고 시작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중심을 A, B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어디에 접한다고? Y축에 접한다고. 그럼 뭐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X좌표. X좌표의 절대값.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근데 어느 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겠지, 맞지? 등식이 몇 개 생겨? 2개 생겨. 연립하면 A, B 구해지겠지. 이렇게 푸는 거.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8번은 안 해도 괜찮을까? 왜요? 오늘 수업이에요? 아니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봅시다 그냥. 자 봐봐. 지금 2,4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대. 원래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괜찮니? 그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겠잖아. 네. 반지름을 뭐라고 하자고 이 경우에는? r이라고 하자고. 2,4는 몇 사분면 있는 점이지? 1사분면. 그러면 중심도 1사분면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r,r이 되는 거잖아.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1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이 r,r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원의 방정식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는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뭘 지난다고? 2,4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등식이 2개 나와, 그 r이 2개 나오니까 쌤이 그린 그림도 r이 2개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구해줄 겁니다. 괜찮아? 네. 제가 괜찮지? 괜찮아? 자, 진짜 괜찮아? 한 번 더 하자. 아니 진짜 괜찮지도 않아요. 일단 해보게. 네. 너 지금 표정에서 약간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우리가 약간 이렇게 4분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2,4라는 점이 여기 좀 있다고 하자고. 네. 그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원래 이렇게 그려주면 어때? 접하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쪽으로. 그림이 약간 사과 찌그러진 모양이야. 자, 근데 어쨌든 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저거를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거든, 쌤이.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그림만으로 찾을 수가 없어. 네. 이제 저걸 뭘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동의 방정식으로. 그럼 중심의 좌표가 봐봐. 이 길이가 어때? 이 길이가 어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둘 다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잖아, 맞지?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어? 1,r. 그치.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뭘 지난대? 2,4를 지난대.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는 쌤이 이제 와 짱 쉽다. 쉽진 않다. 쌤은 그래. 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기고. 아니 근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 네. 근데 저 큰 원은 그럼 못 구해요. 아니 한 번에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2, 4 대입하면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몇 차 방정식이 나와? 아니 r 제곱이 하나만 없어져. 여기 r 제곱 하나, 여기 r 제곱 하나, r 제곱 하나, r 제곱이 총
세 개니까.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홀수니까 집어지거든. 지게니까 하나니까. R 제곱이 살아서 2차 방정식이 돼. 네. 2차 방정식은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 가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좀 더 큰 게 좀 큰 원을 받는. 나와. 짱 쉽네요. 얘네한테 참 쉽겠지. 자, 합시다. 자, 9번 갑시다. 9번. 왜 짱식네 그거 넘어가죠. 아니란다. 자, 9번 근데 이제 사실 쉽긴 하지. 네. 9번 문제의 의도는 이제 원 위의 점과 점 사이의 이제 원 밖의 점 혹은 이제 원 내부의 한 점과의 이제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거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원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자. 자, 저 점이 있어. 원 위의 점과 저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일까? 지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한 이쯤이 제일 가깝겠지. 이쯤이 제일 멀겠지. 근데 이제 이걸 이쯤이라고 하면 이제 답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문제. M.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 원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쭉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만큼 빽하면 그 길이가 최소. 여기다가 연장해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거야, 항상.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C라고 하고 이 친구를 P라고 하고 P,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AP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고. 그럼 최대값은 항상 뭐라고? 이렇게 써볼까? AP는 최대값은 AC 더하기 R이 최대값이고 AC 마이너스 R이 최소값이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이거 혹시 아니?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어떤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더 길다. 네. 그래야 삼각형이 정의가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니까 P가 이를테면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는 무조건 이 길이보다 사실은 요 길이보다 더 길다는 거거든. 근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잠깐만. 표현하기가 잠깐 저거랑 다른 거야. 잠깐만 있어.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긴 하고. 그냥 쓰면 되겠지. 자, 해봅시다. 요렇게 연결하자.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점을 내가 P1이라고 할게. P1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길이는 AC 길이는 누구보다? R 더하기 P1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지. 괜찮니? 그러면 AC 빼기 R은 P1, AP1, 잘못 썼네 여기를. 우리 AP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헷갈려서 약간 버벅댔는데 좀 봐줘. 다시 AC라는 길이는 이게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삼각형은 어떤 변의 길이든 간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쓴 식이 참이라는 사실은 알겠어? 그럼 이제 R을 이렇게 넘겨도 이 부등식 자체가 잘못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있는 게 AP1이잖아. 괜찮니? 근데 AC 빼기 R이 혹시 누군지 알겠어? 반지름. 요 길이에요. 왜냐하면 AC가 이 길이잖아. 거기서 R만큼 빼면 요 길이 아니야, 맞지? 요 길이는 무조건 누구보다 작아? AP1보다 작은 거야. 그럼 결국 이 길이가 뭐야? 제일 작은 거.
P1이 어디 있어도 무조건 얘가 더 작은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뗄 수는 없어. 같아지게 될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같을 때고, 그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등호를 쓴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서 그냥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P1이 요 점이 되는 순간 같아지는 거야. 그때는 삼각형이 아니게 되버리잖아, 맞지?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값이 AC 빼기 R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직관적으로 사실 당연한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짧겠지. 그림이 잘 그려서. 자, 여튼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제 AC 더하기 R이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게 쌤이 이거를 약간 맨날 되지 하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말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지금 쌤이 보이고 싶은 건 이 길이가 이제 이 길이 어떤 다른 길이보다 더 길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컨셉인 것 같아요. 진짜 뭐지? 잠깐만. 약간 찐당황입니다. 이거 진짜 당황스럽네. 잠깐만 확인 좀만 할게. 오, 책에서는 설명이 아예 없네. 자.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서 약간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따 할게. 다시. 사실 이제 책에서도 설명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는 얘기긴 합니다, 맞지? 근데 이제 쌤이 원래 이제 설득할 만한 당연히 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약간 민망. 쌤도 그냥 본능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해줄게. 별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P라는 점이 6,1에 6,2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10은요 더하기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10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에 더하기 4 더하기 4 여기에 더하기 16 더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10을 넘겨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20이니까 10을 빼면 1이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떤 점이냐면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4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인 거예요. 그리고 6,2라는 점이 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점과 요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사실은 직관적으로 처리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중심끼리 연결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요 길이가 최소,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이 길이가 최대, 요 길이가 최소값, 요 길이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제 6 빼기 빼기 2니까 88이 64 그리고 2 빼기 4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가 되나? 자 문제 10을 제대로 썼니? 더하기 4x 마이너스 8 이거 맞는데?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이 딸려 들어갔으니까 46 그 다음에 16, 20이니까 마이너스 18, 59 맞아. 숫자 왜 이렇게 못 쓰겠을까? 자 그냥 진행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6,2와 마이너스 2,4의 거리는 88, 64고 2 빼기 3하면 4가 되어서 루트 68이야. 여기가 괜찮지?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지금 계산 틀린 거 찾았으면 이야기 해줄 알았지?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최대값과 최소값 곱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루트 68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최소값은 루트 68에다가 반지름을 뺀 것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둘이 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합차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예쁘게 나올 겁니다. 준아 미안해. 저 근데 쌤이 뭘 모르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최대값이 이게 된다는 게 왜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쌤도 약간 직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설명하려다가 이제 약간 말린 거지. 다시. 그러니까 이 점이랑 원 바꿔 이 점이랑 원 위의 점이랑 제일 멀리 있는 친구 누구야? 쟤예요. 예. 네. 그거 왜를 고민했어. 그게 그거 왜 말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거 말고도 더 먼 애가 있냐? 아니 더 먼 애가 없어. 쟤가 제일 멀어. 근데 왜 그게- 걔가 걔냐고요? 걔가 걔고 그거 하고 있어. 그냥 걔가 걔가 아니, 아니에요? 그냥 걔가 걔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걔가 걔인 거 다 알아요. 얘네 다 알지 않아요? 저랑 지금 제일 먼 사람 쌤이잖아요. 이 누가 몰라요? 어쨌든 합시다. 쌤이 이제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첫 번째 거 얘가 제일 가깝다는 걸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것처럼 같은 방식,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머리만 꼬여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약간 버벅된 겁니다. 거기 아니고 정적인 거지. 머리가 꼬였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한 게 답이 됩니다. 괜찮아? 넘어갈게.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은 사실 아까 쌤이 약간 잘못했어. 끊었어야 됩니다. 좌표축 거기에서 못 끊어서 약간 타이밍 꼬였어. 일단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뭐라고 했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혹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그리고 x와 y가 들어있는 등식을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a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b가 2,1이야. 그때 이제 AP 대 BP가 2대 1인 점 P를 찾고 싶대. AP 대 BP가 2대 1. 사실 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길이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고쳐 쓰게 되면 2BP는 AP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길이는 모두 양수니까 제곱해서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서 내가 P의 X좌표, Y좌표의 등식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근데 그냥 P를 X, Y라고 놓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등식 만들어지지. 그게 답이야. 그냥.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4 곱하기 bp 제곱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ap 제곱.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지금 우리가 뭐가 만들어졌지? x와 y가 포함된 등식이 만들어졌지. 저 등식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체의 방정식인 거야. 괜찮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알았지? 그냥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그 원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p점의 좌표를 x, y로 놨을 때 요 x와 y가 포함된 등식을 만드는 거고 그냥 관계식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등식을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돼. 괜찮아? 이거 정리하면 그냥 답이야. 정확히는 정리해서 뭐 구하는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네.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원래는 이제 아폴로니우스 1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81번 보겠습니다. 181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원 위의 점과 이게 이거랑 방금 쌤이 저 한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y 제곱은 1 위의 점과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y 더하기 10는 0. 이제 이 원 위의 점과 이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할게. 원이 있고 원이 있잖아. 뭐 언제 제일 가까워? 요쯤. 그걸 어떻게 찾을까? 제가 원 중심 이렇게 잡고 쭉 연결한 다음에 요 전체 길이에서 누굴 빼면 돼?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 빼고 큰 원의 반지름 빼게 되면 요 길이가 제일 가까운 길이가 되겠지. 이게 전부야. 괜찮아? 근데 최대값이 뭐라고?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요 길이에다가 마저 해서 연장해서 반지름 더하고 연장해서 반지름 더하고 이렇게. 괜찮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게 x제곱 6x 더하기 9가 되고 더하기 9가 되고 y제곱 6y 더하기 9가 되고 더하기 9가 되고 더하기 10에서 120하고 그럼 이제 x 더하기 3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18에서 10을 뺐으니까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중심이 0,0이고 이 친구는 중심이 -3,-3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반지름이 2루트이고 이 친구는 반지름이 1인 거고 여기 길이를 구하면 3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루트 2 더하기 2루트 2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루트이니까 붙어 있지는 않겠다, 맞지? 왜? 아니 구했으면 붙어 있으면 그래도 똑같아. 보여줄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 길이가 제일 먼 길이 붙어 있어. 괜찮아? 근데 왜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루트인데 이거 둘이 다 더해도 3루트이보다 작아서 안 붙어 있어. 맞지?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 그런 거 같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다행이야. 저는 3루트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거리 구했는데 네. 쌤은 사실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니? 뭐? 기울기가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주어지지 않았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주어지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돼? 요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렇게 되면 요 각도가 45도가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이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라는 관계가 성립돼. 얘는 이제 y는 x직선 위의 점이고 얘도 y는 x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x좌표가 3 차이 나면 길이는 3루트 2가 된다고 그냥 바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걸 바로 생각해야 돼. 하고 살고 있어. 왜? 본능이야. 하면 좋지. 자, 그 다음에 182번 보겠습니다. 182번.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만 하고 쉽게. 와 30분 쉬어요. 자, 30분 일찍 마치기가 맞잖아. 네. 30분 일찍 마치지는 않을 거지만 어. 30분 쉴 일은 없다는 거지. 30분 일찍 마치지 그럴 거면. 오늘 몇 시에 끝나나요? 뭔가 희망이 넘치는지. 새벽 5시. 우리 늘 엿보고 볼까? 맨날 그 소리. 내공이야. 너 입에 다 집어넣으려고 언제 자꾸. 자, 봅시다. 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 5인 원 위에 두 점 A가 6,4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5래. 근데 삼각형 PAB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게 하고 싶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어. 자, 근데 보면 이 P라는 점도 무슨 점이래? P라는 점도 원 위의 점이야. 얘. 그러면 원 위에 세 점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지? 동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다니까. 두 개가 쓰지. 근데 두 개가 수직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평행. 아, 2개 더한 값이? 기울기가 같아요. 아, 지름의 길이가 같아요. 양 끝점이야. 두 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지름이 그려지면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얘도 직각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도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A나 PB나 AB 중에 하나가 지름이어야 돼. 괜찮니? 근데 이제 A와 B가 지름인지는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5잖아. 그럼 지름은 10이겠지. 그럼 AB 길을 구해볼래? 6 빼기 1 7의 제곱 4 빼기 5 1이니까 5루트인데 지름이 아니다 맞지? 저 친구 AB는 지름이 아니야. AB는 지름이 아니야. 누가 지름이 돼야 돼? PA가 지름이거나 PB가 지름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PA가 지름이라면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봐봐. 여기 A가 있어. 그럼 P랑 A랑 연결해서 지름이 되고 싶어. 그럼 P가 어디 있으면 돼? 저기. 저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반대. 반대쪽 점. 누구랑? 누구 A. 기준으로 반대? A. 아니 누구 기준으로? 중심 기준으로 A랑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P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뭐가 돼야 돼? 원점. 중심이 돼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랑 B가 어디든지 간에 이게 직각이 이렇게 돼버린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의 원주가 90도라는 사실은 진짜 중요하게 다루고 싶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이 뭐야? 중심이 지금 2,1이잖아. 첫 번째로 PA가 지름이 되는 경우는 PA가 지름. 자, 지름이 되는 경우는 이제 P를 내가 A, B라고 잡게 되면 P와 A의 중점이 중심이 되면 된다고 했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4. 이 친구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중심이 2,1과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해하고 있어? 자, 두 번째 뭐일 수 있어? B가 지름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P를 여전히 또 A, B라고 하고 B의 중점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A-2, 2분의 B 더하기 5. 이 친구가 2랑 1이 되면 되는 거지. 쭉 하면 A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요점의 좌표 5,-3이 가능한 P점의 좌표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가 가능한 P점의 좌표 중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괜찮니?
다시 얘는 뭘 쓰는 거라고?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잖아. 이런 것도 사실 쌤 입장에 약간 기억한다가 맞습니다. 자, 183 갑시다. 183. 183은 뭐 하라는 거래? 183. 예지야. 예. 183의 의도는 뭐지? 뭘 구하라는 거지? 넓이. 그 전에 최소. 결국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점 P의 AP의 중점의 자추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알게 되고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고 왜? 이 182 답이 3이에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지? 중점적 3 마이너스 5 뭐 이상한데? 중점의 좌표를 A, B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서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 컴마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해서 아니. 답이 이상했어? 어느 포인트에 승부해진지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합시다. A가 3,2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아니지 이거 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닐까? 약간 그가 방금 그거 같았어 내 느낌이. 이렇게 양말 파는 아저씨들이 이제 마지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약간 그 뭐랄까 힘내주기를 바라는 이제 소박한 마음이 담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합시다. 자,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8 y 더하기 2의 제곱은 8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1, 마이너스 2 선분 AP의 중점에 나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래요. 자, AP의 중점에 나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P는 무슨 점이지? 위의 점이야. 위의 점.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이지. P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하자. 얘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다시 말해서 저걸 위의 점이라고 하는 순간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라는 식은 성립하는 식이야.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P의 뭐의 자취를 구하래? 중점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그 중점을 내가 편의상 Q라고 하자. 나는 Q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Q는 누구라고? AP의 중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저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왜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잖아.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얘는 2분의 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을 찾고 싶다고? X, Y의 관계식을 찾고 싶다고. 근데 여기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 있어? A와 B의 관계식이 있지? A와 B를 소거해서 X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하면 A는 2X-3이 되고 B는 2Y-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2x-4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은 8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 2로 묶어내면 2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거든. 여기도 2로 묶어내면 2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는 1이 될 테니까 넓이는 2파이가 될 거야. 큐가 지금 블라인드 처리. 거의 맞지? 맞잖아. 근데 지금 계속 생각을 미루면 안 돼. 이거 언제 그 언제 할 거야? 시험에 안 나오겠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한 문제는 두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찍으면 되지 맞지?
아니야 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쉬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AP의 중점을 Q라고 한 거잖아. 그럼 Q의 X좌표와 Y좌표의 등식관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이제 원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를 A, B라고 놓게 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해서 A와 B 사이 등식관계가 나오는 건 그냥 쉬운 일. AP의 중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점 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X, Y가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의 등식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제 X와 Y로 이루어진 등식이 만들어지고, 저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약간 혼자서 설마 착각은 아니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진짜